네, 그래서 이제 수행 과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에 있는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것. 자, 매출 거래처 직원하고 식사하고 CT카드로 결제했다. 이때 분계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차변은 접대비죠. 비용 발생. 접대비 부가세 포함해서 33만원. 자, 대변은 아까 앞 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상품 매입 외에 법인카드로 매입을 하면 미지급금이라고 그랬죠. 상품이면 외상매입금이고 상품이 아닌 것은 미지급금입니다. 이때 거래처는 카드사, CT카드가 거래처가 돼야 돼요. CT카드. 금액은 똑같습니다. 33만원. 그래서 차변의 접대비 비용 발생 33만원이 되겠고요. 대변은 미지급금, 부채 증가, 거래처 CT카드 33만원입니다. 자, 전표를 입력하겠습니다. 여기 전표에 있는 날짜에 날짜를 확인하셔가지고 거래 날짜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하셔가지고 5월 2일로 날짜 입력하신 다음에 3번 차변에 접대비 813번 813번. 네. 자, 거래처는 우리가 이 접대비를 거래처 코드까지 관리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여기다가 황금 오리를 입력해 주면 좋아요. 황금 오리. 이 식당에서 지출했다는 거고요. 적요는 이제 밑에 보시면은 1번 적요 있죠. 거래처 접대비 신용카드. 이거 쓰는 게 적당하고요. 금액은 33만원 되겠습니다. 330 플러스 엔터. 자, 그리고 대변은 4번. 대변은 미지급금으로 한다고 그랬죠? 미지급금 코드 253번입니다. 미지급금은 거래처를 반드시 코드로 해야 돼요. 카드사가 거래처가 돼야 돼요. 그래서 CT 99601 CT카드가 되고요. 적요는 위에 거를 엔터로 복사하면 적당해요. 거래처 접대비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미지급금이다. 금액은 33만원. 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접대비 비용 발생, 대변의 미지급금, 부채 증가로 회계 처리한다. 165페이지입니다. 교재 165페이지. 다음은 그 2번을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대금이 결제가 일어났다. 아까 지출한 그 33만원이 예금 통장에서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 됐다는 거네요. 5월 카드 사용대금이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 결제되었다. 그러면 밑에 분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카드를 사용할 때 부채로 인식했잖아요. 그러면 자동이체 됐으니까 부채 감소. 차변의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 거래처 CT카드 쓰는 거 아시죠? CT카드. 금액은 33만원입니다. 대변은 뭐예요? 보통예금에서 자동이체 되었죠. 그러니까 대변이 보통예금.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여기 있는 신한은행이 거래처가 되는 거죠. 금액은 33만원입니다. 그래서 거래 후 결합관계는 차변의 미지급금은 부채 감소, 대변의 보통예금은 자산 감소, 이런 결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표 입력을 한번 해봅시다. 자, 날짜는 여기 있죠? 5월 30일로 입력합니다. 그래서 위에 날짜를 5월 30일로 고쳐주시고
차변, 미지급금 253번이고요. 거래처 시티카드 99601이고요. 적요는 밑에 번호에서 고를 만한 게 있느냐? 네, 1번이네요. 1번 적당하죠? 미지급 반제라는 건 갚았다는 거예요. 미지급 반제 시 보통 인출. 금액은 33만 원. 예, 그리고 대변 입력하겠습니다. 대변에 보통 예금이죠. 103번. 그리고 은행은 신한은행 보통이 됩니다. 4번 적요 딱 맞죠? 4번. 카드 대금 보통 예금 인출 이거 쓰면 되겠고 금액은 33만 원.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가 방금 한 거에 풀이를 보시게 되면은 네, 차변 접대비 이렇게 했고요. 대변 미지급금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 거 차변의 미지급금 대변의 보통예금 네, 점표 입력한 화면입니다. 자, 팁을 한번 읽어보신다면은 보통예금 거래 내역의 찾으신 금액이다라고 하면은 보통예금에서 찾았다는 것은 보통예금이 감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변의 보통예금이라는 얘기고 우리가 보통예금 거래 내역에 만약에 맡기신 금액의 금액이 인쇄되어 있다 그러면 보통예금이 입금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변의 보통예금이다 이런 겁니다. 찾으신 금액 대변 맡기신 금액 하면 차변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카드 거래에서 채권 채무의 거래처는 카드 거래처를 분명히 입력해야 돼요. 황금 오리를 입력한다든가 카드 거래처는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가 입력했을 때 미지급금이 카드 거래잖아요. 시티카드로 거래처 걸었죠. 그 다음에 여기 이것도 미지급금의 거래처를 시티카드로 했죠. 자, 다음은 제4절 어음 관리에 대한 거 점표 입력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복잡해져요. 이제 어음에서부터 우리가 앞에 이론에서 어음에 관련된 회계 처리 다 배우긴 했습니다. 받으러음, 지급어음. 실습을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손으로 분계는 쓸 수 있어요. 자, 어음 관리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약속어음이란 발행인이 소지인에게 일정한 기일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증권을 말합니다. 약속어음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물품 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받는 경우와 은행으로부터 약속어음 용지를 수령하여 물품 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물품 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받는 경우는 자산을 배울 때 이거는 받으러음에서 우리가 공부했고요. 매출채권의 받으러음. 그리고 약속어음 용지를 수령해서 물품 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는 경우라고 해서 이거는 매입 채무에서 지급어음이라는 개정 과목을 우리가 공부했다 이거예요. 지급어음. 우리가 발행한 어음은 지급어음 개정 과목을 상대방이 발행한 것을 우리가 어음으로 받았으면 받으러음입니다. 그래서 받으러음은 자산이요. 지급어음은 부채였습니다.
받으러움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우리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니까 자산이죠. 지급어음은 반대로 우리가 언제까지 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부채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수표는요, 자기합 수표라는 것과 당좌 수표라는 것이 있는데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기합 수표는 은행이 자기를 지급인으로 정하여 발행한 수표입니다. 즉 은행이 발행한 수표가 자기합 수표예요. 거래가 발생하여 자기합 수표를 수령하거나 지급하면 계정 과목은 전부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이 자기합 수표는 그냥 현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0만원짜리 자기합 수표다 그러면 10만원권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금. 자, 그리고 당좌 수표는요, 현금 거래의 번거로움을 막기 위해 거래대금을 수표로 발행하는 것으로 은행과 당좌 거래의 약정을 맺고 당좌 수표 용지를 수령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행을 하거나 또 그 발행한 것을 우리가 수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좌 수표는요,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 뒤에 나올 것 같은데, 당좌 수표는 정리가 여기에 나온 거죠, 여기. 자, 당좌 수표 여기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요 수표 관리 회계 처리에서, 자, 당좌 수표 부분을 보면은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잖아요.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 현금입니다. 계정 과목 현금. 그런데 당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 있죠? 우리 회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는 계정 과목이 당좌 예금입니다. 자, 당좌 수표를 우리가 발행하면은 우리 회사 통장에서 인출이 되는데 당좌 예금 계좌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당좌 예금 대변에 기록합니다. 다른 회사가 발행한 수표를 우리가 받잖아요. 그거는 현금처럼 쓰면 돼요. 그래서 회계 처리도 현금으로 합니다. 네, 그거 알아두시고 다시 여기 위에 있는 표가 뭔가요? 168페이지에 있는 어음 관련 회계 처리, 받으러움 회계 처리. 이거 우리가 받으러움 때 다 했던 거예요. 이거 배운 지 좀 오래됐지만 받으러움에 대한 회계 처리, 매출채권 배울 때 다 했던 거니까요. 아, 여기에 또 한 번 정리를 해놨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지급어음에 대한 회계 처리. 이거 우리 매입 채무 할 때 지급어음에 대한 회계 처리 다 했던 겁니다. 이 수령이라는 건 회계 처리는 아니에요. 수령이 뭐냐면 은행에서 어음 용지를 받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어음 용지를 받아오면 회계 프로그램에다가 어음을 일단 등록만 해놔요. 나중에 회계 처리할 때, 발행할 때 써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회계 처리는 발행 시 또 만기 시 이런 결제를 이럴 때 회계 처리를 합니다. 네, 이론 때 했던 거라고 말씀드렸죠. 뭐 다시 설명은 안 드리고 바로 실습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수표에서는 자기합 수표는 무조건 현금이에요. 계정 과목이. 근데 당좌 수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는 계정 과목이 현금이지만 당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는 계정 과목이 당좌 예금으로 달라진다는 거요.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가 아마 있을 거예요. 뒤에서 한번 예제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어음 관련 내용 조회. 우리가 이제 어음 관련 장부가 여러 개가 있어요. 예,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받으러움 현황, 지급어음 현황, 어음 직계표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조회를 우리가 할 거예요.
자금관리 박스 안에 이런 장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관리 박스 안에 일일자금 명세서라고 하는 장부도 있어요.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기업의 영업활동 중 발생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받으러, 지급어, 차입금, 금융상품 등의 자금 관련 일일 내역을 보여주는 명세서가 일일자금 명세서입니다. 그러니까 자금과 관련된 계정 과목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 이따가 한번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행과제를 풀어볼까요? 169페이지에 수행과제 1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자어음의 수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설명을 한번 보시면 매출거래처 데일리룩의 외상매출금을 동점이 발행한 전자어음으로 6월 10일 날 수령하였다. 예, 받았다 이겁니다. 우리가 수취했다, 수령했다, 같은 말입니다. 자, 외상매출금은 원래 돈으로 받아야 되는데 오늘이 지금 이날인 거죠. 6월 10일 날. 오늘이 이날인데 데일리룩이 이렇게 35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가져왔어요. 위 금액을 귀하 또는 귀하의 지시인에게 지급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주겠다는 게 아니라 23년도 1월 10일 날 지급하겠습니다. 6월 10일 현재 입장에서 보면 지금 거의 한 6, 7개월 후에 주겠다는 거예요. 자, 섭섭하지만 이렇게라도 어음이라도 받아놔야 조금 안심이 되겠죠. 자, 그러면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뭘 받았냐면 외상매출금을 받으면은요 대변에는 외상매출금이 가는 거예요. 자산감소, 외상매출금. 거래처 꼭 써야 되는 계정 과목이죠. 데일리. 금액은 여기 있는 금액이고요. 350만 원. 그러면 차변은 뭐가 되느냐? 받은 게 뭐예요? 약속어음을 받았죠? 받으러. 매출채권이죠. 외상매출금을 받은 것도 매출채권이에요. 받으러. 이 받으러음의 거래처는요. 이 어음을 발행한 회사. 즉 외상매출금 거래처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데일리로. 네, 그래서 차변 자산 증가, 대변 자산 감소인 거래입니다. 자산 총액에는 변화가 없지만 외상매출금이라는 매출채권은 감소하고 받으러음이라는 매출채권은 증가하는 그런 거래죠. 자, 전표를 입력하겠습니다. 전표 입력 날짜는 바로 이날로 입력해야 되겠죠. 발행한 날짜로. 우리가 발행한 것이 아니라 데일리룩이 발행한 어음입니다. 그걸 우리는 받은 거예요. 받았으니까 6월 20일, 10일 날 발행했으니까 6월 10일 날 받은 걸로 봐야 되겠어. 아, 여기 있네. 6월 10일 날 수령했다. 네. 그래서 일반 전표에 6월 10일 날짜를 입력하시고 차변이 110번 받으러음이 코드가 110번이에요. 받으러음은 거래처를 발행한 그 회사로 반드시 넣어야 돼요. 데일리로. 코드 1002번이죠. 1002. 적요는 밑에 보시면 1번 적요가 적당하죠. 외상매출금 어음회수. 그리고 차변 금액은 어음에 있는 350만 원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변. 대변은 외상매출금을 받은 거죠. 108번 외상매출금. 거래처 코드는 똑같아요. 외상매출금의 거래처나 어음을 발행한 회사나 똑같습니다. 1002 데일리룩이고요. 적요는
밑에서 찾아보면은 5번 적용 적당하죠. 5번. 외상대금 받으러 온 횟수. 금액은 35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차변이 받으러 온, 대변이 외상 횟수. 그 다음에 말이죠. 이 어음 관련 거래는 회계 처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계 처리하면서 자금 관리라는 걸 추가적으로 해줘야 돼요. 자금 관리가 뭐냐면 이거 지금 어음을 받았으면요. 이 어음의 번호라든가 여기 언제가 만기일이라든가 이런 어음 내역을 받으러 온 현황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지금 여기 받으러 음이 입력한 줄을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로 받으러 음이 입력한 뭐 여기 350만 원 여기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차변이라든지 받으러 음이 입력된 줄을 먼저 클릭을 한번 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기능 키 중에 F3 키 있거든요. F3을 툭 칩니다. 여기 기능 모음에 가면은 자금 관리는 F3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F3이라고. 네, 이렇게 메뉴에서 찾아가지 마시고 그냥 F3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F3 누르면 밑에 화면이 이렇게 바뀝니다. 받으러 온 관리. 여기다가 다 입력해 주는 거예요. 이 양식에다가. 자, 어음 상태는 보관. 네,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보관이라는 거. 자, 받았다. 그 다음 어음 종류. 어음 종류가 1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1번은 약속어음인데 이게 약속어음이면서 전자입니다. 전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자로 바꿔야 돼요. 여기 6번 전자. 1번 약속어음은 종이로 된 어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6번. 그리고 어음 번호를 여기다 입력하면 돼요. 004. 앞에 세 자리가 은행 코드예요. 그 다음에 2022-0610까지 2022 연도 06 월 10 11 이 8자리는 날짜입니다. 전자음은 이런 전자음의 어음 번호는 앞에가 은행 코드 3개 그 다음에 8자리는 날짜 그리고 나머지는 일련 번호가 9자리예요. 1, 2, 3, 4, 5, 6, 7, 8, 9 딱 9자리죠. 예, 전자어음 번호의 구조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수치가 자수라는 얘기는 이 거래처에서 발행한 어음이다 이거예요. 외상매출금 거래처가 발행한 거죠. 그러니까 자수 그대로 두시면 돼요. 그러면 커서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발행일로 가 있죠. 발행일은 이 전표 작성 일자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데 어음을 보시면 발행일이 6월 10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만기일 비어있네요. 만기일은 지급기일을 입력하는 거죠. 2023-0110 그리고 다음 엔터 하면은 이제 지급은행으로 커서가 넘어와 있죠. F2를 누르거나 더블 클릭을 해봅니다. 여기를. 그러면 은행 코드 2개 등록해 놨잖아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자, 거기에서 국민은행이 지급지로 되어 있죠. 네, 국민은행 선택하시고 확인. 그 다음 엔터 하면은 지점으로 커서가 넘어갑니다. 사진에 보면 지급지는 은행이고 그 밑에 장소 이게 지점 이름이에요. 지급 장소는 중구 지점이다. 여기까지 엔터 하시면 이 내용이 우리가 밑에 지금 입력한 내용이 저교에 나타나고요. 저교에 아까 입력했던 저교 무시돼 없어져 버리고 이걸로 바뀌고 받으러음 현황이라는 장부에 이것이 반영이 됩니다. 받으러음 현황은 자금관리 안에 있어요. 이 장부에 기록이 되게 된다. 그래서 어음 관련 거래는 위에서 전표를 입력하고 나서 밑에서 이렇게 추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때 쓰는 키가 F3키다. F3키.
자, 그러면은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그 다음 문제 두 번째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